안녕하세요. 클래식 화성학 고급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기초편을 마치고 고급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백병동 화성학은 1편이 초급 화성학이고 2편이 고급 화성학이에요. 고급 화성학과 초급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고급 화성학에 등장하는 화성들은 대부분 임시표가 붙어 있습니다. 임시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화성의 성질이 달라지고 기능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져요. 반음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임시표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화성풀이를 했을 때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고급 화성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초급 화성학은 약간 모차르트 초기의 음악, 단순한 화성들, 주사마음 중심의 음악들에서 고급 화성학은 약간 이제 슈만, 브람스 쪽의 낭만 중기의 음악으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물론 베토벤 음악엔 여기 나오는 모든 화성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딱 이분법으로 고전주의 음악, 낭만주의 음악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큰 방향 정도는 어느 정도 설정해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제2편 고급 화성학의 제1장 부속화음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용어 정리를 할 때 이 책에 쓰이는 부자는 대부분 부차적인, 2차적인의 세컨더리, 속자는 도미넌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속화음, 이게 어디에 부속되어 있는 부속품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부속화음이에요. secondary dominant. 그러니까 부속화음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초급 화성학 편의 속칠화음을 이해하고 오는 거예요. 속화음을 이해하고 오는 겁니다. 속화음이 뭐였죠? 하나의 조성이 있을 때 5도 위에서 화성을 쌓아서 만든 화성이었습니다. 5도 세븐 화성이에요. 그게 속화음입니다. 속칠화음. 이 속칠화음을 2차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부속화음이에요. 구성과 해결, 먼저 책에 나와 있는 정의 볼게요. 부속화음이라는 게 뭐냐? 속칠화음에서 주화음으로 해결하는 정종지 기능을 부칠화음에 적용시켜 2차적 속칠 기능으로 만든 화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속칠화음에서 주화음으로 해결하는 정종지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5도 세븐의 속칠화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조성 확립이죠. 이게 속칠화음에서 주화음을 해결하는 정종지 기능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속칠화음 5도 세븐에서 리딩턴이 타닉으로, 7음이 3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해결하면서 만들어내는 조성감, 해결감,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게 정종지 기능입니다. 이러한 정종지 기능을 부칠화음에 적용시켜서 속칠화음을 부차적으로 만들어내는, 2차적으로 만들어낸 화음이 부속화음입니다. 부칠화음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논 도미넌트 코드였어요. 그러니까 5도 혹은 5도의 기능을 하는 화음을 제외한 모든 화성입니다. 1도 세븐, 2도 세븐, 3도 세븐, 4도 세븐, 6도 세븐 기본적으로 볼 수 있죠. 5도 세븐과 7도 세븐은 도미넌트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었죠. 물론 여기에서 7도에도 새롭게 임시표를 붙여서 또 부속화음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이따가 조금 더 강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속칠화음의 기능을 얘한테도 투여하고 얘한테도 투여하고 얘한테도 투여해서 부차적인, 2차적인 속칠로 쓰겠다. 이게 부속화음이에요. 문제는 왜 그렇게 쓰려고 할까요? 대체 왜 속칠화음의 기능을 왜 부칠화음에 적용시키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종지의 기능 보면 굉장히 끝나는 느낌이 강하죠. 이렇게 느낌이 강하다라는 건 그만큼 화성의 기능, 연결이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화성들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끈끈하고
더 단단하고 더 강조되게끔 만들어줄 때 어떤 게 필요할까? 아, 속칠화음의 성질이 가장 셌었지. 걔네를 응용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화성이 있을 때 타겟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되는 화성으로의 진행을 강조해주고 싶을 때 부속화음을 써요. 뒤집어 얘기하면 강조 안 하고 싶을 땐 이 화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음이 많이 등장할 땐 화성이 특별한 색채를 갖게 돼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시키죠? 얘와 똑같은 화성 구조로 만들어줘야겠죠. 5도 7. 5도 7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장삼도, 단삼도, 단삼도, 장, 단,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속칠 화음의 구조예요. 다른 화음들은 안 그럴 테니까 이 장, 단, 단의 구조로 만들어주면 아, 속칠 화음의 성질을 갖게 되는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1도만 해볼게요. 1도가 7이면 이게 1도 7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삼도, 단삼도, 장삼도가 되죠. 장, 단, 장이 돼요. 얘는 속실화음과 맥이 안 닿죠. 구조가 달라요. 속실화음이 아닙니다. 얘를 속실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 단, 장을 장, 단, 단으로 만들어 주려면 장, 단 두고 마지막에 장, 삼을 단, 삼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때 시에 플랫이 붙음으로 해서 반음계가 생깁니다. 이게 부속화음의 어떤 색깔 혹은 운용의 특징이에요. 그럼 1도는 7음에 플랫만 붙이면 됐어요. 7음만 변화시키면 됐습니다. 다른 거 안 건드리면 됐어요. 2도 한번 보죠. 2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삼도, 장삼도, 단삼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장, 단, 단이 되죠? 단, 장, 단, 이를 어떻게 해야지 장, 단, 단으로 만들 수 있느냐? 3음을 반음 올리면 장삼, 단삼, 단삼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3음을 반음만 올리면 되네라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익숙해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보면 속칠화음을 만들 때, 부속칠화음을 만들 때 7음만 변화시키면 되는 애가 있고 3음만 변화시키면 되는 애가 있네. 메이저 화성, 장화음은 7음만 변화시키면 부속칠화음이 되고 단칠화음은 3음만 변화시키면 부속칠화음이 되네. 그러니까 부속칠화음을 만들 때 방식은 3음만 반음 올릴 거냐 7음만 반음 내릴 거냐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일단 1차적으로 그것과 벗어난 게 있다면 7도 7이에요. 7도 7은 반감칠 화음이죠. 이 반감칠 화음을 단삼, 단삼, 장삼의 이 구조를 속칠화음으로 만들어 주려면 3음을 반음 올리고 5음을 반음 올려요. 앞에 나왔던 애랑 조금 다르죠. 3음을 반음 올리고 5음을 반음 올립니다. 5음을 반음 올립니다. 얘가 이렇게까지 이제 복잡한 건 어떻게 접근해 보시면 되냐면 붙일 화음에서 7도만 변화시키거나 3도만 변화시키는 화음이 있는데 7도 7은 반감칠 화음이기 때문에 3음과 5음을 둘 다 반음 올려야 돼. 논 도미넌트 세븐스 코드가 아닌
도미넌스의 기능을 하는 코드였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뭔가가 필요하구나,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게 속칠화음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속칠의 구조를 그대로 부칠화음에서 변화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성을 분석하시거나 화성을 풀이해야 될 때 삼음이 뭔가 달라져 있다, 삼음에 샵이 붙어 있는 화성이다, 이러면 거의 95% 부속화음이에요. 삼음을 반음 내려서 장삼도의 화성을 단삼도로 만드는 건 변성화음이에요. 삼음을 반음 올려서 단삼도의 화음을 장삼도로 만들면 거의 대부분 부속화음입니다. 이건 나중에 뒤쪽을 또 배워보시면 이게 어떤 얘기였는가 조금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음이 반음 올라가 있다, 그러면 부속화음이네. 이거 부속화음 변화시키면 뒤쪽에 정종지 기능에 해당하는 주화음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출제자가 나한테 그런 의도로 문제를 냈구나,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그 얘기가 뭐냐, 정종지에는 5도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화음도 5도로 만들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1도가 등장해야 되죠. 타겟 코드로 이어져야 돼요. 그걸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합니다. 5도에서 1도, 클래식 화성학에서 제일 중요한 화성 진행이에요. 그 화성 진행의 모습을 이렇게 속칠화음에서도 부속칠화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리딩톤, 베이스, 이거는 하나로 몰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 솔도라는 진행을 지금처럼 완전 5도 하행으로 이해할 것인가, 완전 4도 상행으로 이해할 것인가, 둘 중 하나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떨 때는 완전 5도 하행이고 어떨 때는 완전 4도 상행이다, 이러면 나중에 헷갈려요. 하나로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완전 4도 상행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5도 7은 완전 4도 상행을 통해서 베이스가 해결된다. 그럼 부속 7화음도 똑같이 완전 4도 위로 베이스가 진행해야겠죠. 레가 부속 7화음의 베이스다, 그러면 얘가 솔로 가야 될 거고, 도가 베이스다, 파로 가야 될 거고, B 플랫, A 플랫이 베이스다, 그러면 D 플랫으로 가야겠죠. 이 완전 4도 위로의 진행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2도를 변화시켜 볼게요. 이게 2도 7입니다. 얘를 부속 7화음으로 변화시키니까 이렇게 돼요. 삼음을 반음 올립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어디로 가야 되죠? 뭔가 반음 변화된 얘가 리딩톤 역할을 해요. 리딩톤은 C도처럼 어떻게 돼야 되죠? 반음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상행하면서. 그래서 파샵, 솔,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자면 G 메이저의 5도 1도의 도미넌트 모션을 C 메이저에서 부속 7화음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구나. 이게 백병동 화성학 책에서 만드는 2차적 속 7화음 기능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2도인데 5도 7으로 변화시켜준 애고, 그 뒤에 와야 되는 애는 당연히 정종지에 해당하는 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음을 분석할 때 기능은 5도 7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해결되냐면 이 스케일에서 5도로 해결돼요. 즉 아직까지 C 메이저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C 메이저의 5도 1도, C 메이저의 5도 7 오브 5도, 5도 7, 1도. 이래서 부속화음은 지금 정종지의 기능을 가져왔기 때문에 화성 풀이를 할 때마다 종지감이 발생해요.
이런 종지감, 이런 종지감, 이런 종지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다뤄줘야 돼요. 조심스럽게 잘 다루려면 이 화성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조금 더 바로 알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면 전이 형태. 전이 형태는 7화음의 전이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혹시 학생들을 가르치신다면 이걸 꼭 시창으로 불러봐라 라고 미션을 줘보세요. 다리다라디라다 다리다라다라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전이 형태를 부르게 연습시킨 다음에 기준음 하나 주고 올라가 봐라. 기본 위치 1전이, 2전이, 3전이 올라가 봐라. 그러면서 화성감을 익히도록 가르쳐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화성을 쓰실 때는 규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전이 형태에서 규칙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베이직 규칙을 잘 지키시면 돼요. 리딩 톤은 어디로 간다? 타닉으로 간다. 세븐스는 반은 내려가서 삼음으로 해결된다. 리딩 톤은 타닉으로, 세븐스는 삼음으로. 3전이 형태 보죠. 3전이 형태 굉장히 매력적인 화성이에요. 이때 베이스가 7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3음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마이너라면 아마도 이렇게 해결되겠죠. 그런데 얘가 해결될 때 이 위쪽에 혹시 7음이 또 있으면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병진행이 발생해요. 2사화음을 쓸 때는 베이스를 제외한 곳에 7음을 두지 않는다. 이게 화성 규칙입니다. 나중에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거나 좀 더 큰 편성의 음을 줘야 될 때도 2사화음이 베이스에 7음이 있으면 위쪽에서 아무리 현악기가 많고 뭐 오보에 뭐 플룻 이런 애들이 있어도 여기서 7음을 주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성이 울릴 때 7음은 반음 아래로, 3음은 반음 위로, 나머지는 뭔가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2사화음을 해결할 때 7음이 해결된다면 요 5음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3음이 또 중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이 규칙들을 잘 지키셔야지 전이 형태의 화성도 균형감 있게 푸실 수 있어요. 위종지적 해결. 위종지는 말 그대로 얘는 지금 완전한 이제 속칠이에요. 2차적인 속칠이어서 그렇지 속칠화음이 하는 건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위종지적 진행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속칠화음을 부차적으로 만들었는데 걔가 정종지 안 하고 위종지도 할 수 있어. 이러면 화성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아까 2도를 도미넌트로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2도가 변화돼서 5도 7이 됐는데 이게 위종지가 되고 다시 거기서부터 화성 진행을 밟아서 어딘가로 흘러가죠. 계속 화성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속화음의 연속 사용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속화음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 여기에서 제목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세븐스가 아닌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속화음에는 세븐스가 붙으면서 기능이 강조된 거지 세븐스가 없다고 해서 속화음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악 분석하실 때 가끔 그냥 이렇게 2도 화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2도 화성이 이렇게만 돼 있을 때도 있어요. 이때도 이거 그냥 5도, 5부, 5도라고 쓰는 속칠화음입니다. 속화음이에요. 7음이 없어서 그렇지
얘 속화음입니다. 화성학에서 괜히 마이너인 애를 괜히 메이저로 변화시켜 놓지 않아요. 이건 성질이 완전히 변한 거고, 성질이 변하면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 기능이 안 달라지는 애들, 기능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여기 변성화음, 성질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냐? 어딘가에서 빌려왔거든요 라고 하는 차용화음 쪽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급 화성학을 다루실 때 삼음이 변해서 단화음이 장화음이 됐다. 얘는 거의 95% 부속화음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분석을 하시거나 뭔가 문제 풀이하실 때 유의하시면 돼요.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초급 화성학의 속칠화음 파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걔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도 적용할 수 있고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하는 화성 진행도 적용할 수 있고 뒤쪽에 등장하는 전이 형태들, 위종주적 해결도 다 속화음, 기초편의 속칠화음 파트를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속화음의 연속 사용하고 이 부속화음이 자주 등장하는 음악을 하나 분석해 보면서 뒤쪽 부속화음 파트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